오늘은 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쳤더니 쭉 통합 검색을 봐서 블로그 한번 왔더니 블로그에 여기 2일 전에 해놓은 게 있네요. 최신 자료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중앙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역시 해결사님이 해놓으신 거네요.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1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2019년 5월 23일 날 올린 거네요. 이틀 됐죠? 네, 맞습니다. 이틀 됐네요. 보니까 이제 이 상속주택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연히 이렇게 저한테 주택이 하나 더 생긴 그런 케이스죠.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죠.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얻어진 주택이니까 이런 주택은 투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죠. 성격상. 그래서 이 상속주택에 대한 몇 가지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규정이 있는데 그 기본 규정과 또 거기 규정 중에서도 또 예외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의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크게 여기 지금 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세 기본 내용 해가지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상속주택과 양도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적어놓은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가장 기본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세 기본 내용에서 1.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세와 관련하여 주택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장 큰 상속주택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번, 2번, 부모님과 한 집에서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살다가 상속받은 주택은 전체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은 결국은 같은 세대에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과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위에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상속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몇 년 후 또는 몇 개월 후 얼마 후에 돌아가신다는 게 이제 대충 그 자녀들은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고려한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리 세대를 해 놓게 되면은 별도 세대가 됐죠.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부모님 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합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또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놔두고 나한테 오셔서 나랑 합가를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이럴 경우에는 돌아가신 거라도 이럴 경우에는 5년 동안은 합가한 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들어갔으면 현재 내가 있던 집을 누구한테 세줬잖아요. 이 집은 그 부모님이 있는 그 집과 상관없이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은 불리한 예외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 생긴 거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울시는 2019년 5월 현재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인 지역은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에 1, 2번과 같은 이런 혜택을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규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5번에 보면은 상속주택을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다. 지금 이 규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이야기 잘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이거 얘기해주면은 그 이야기해준 사람한테 사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떼워요, 대개 보면. 왜냐면 너무 정보가 간단하잖아요. 상속주택,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그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뭐 조건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끝나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잘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세무사님들도 이런 걸 얘기 잘 안 해주고요.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단 공인중개사들은 예외가 있어요. 보면은 이 집을 빨리 팔아야 중개수수료가 나올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은 빨리 파세요. 양도세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 자료실에 들어가서 국세청 자료실 들어가서 그대로 퍼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제목, 이게 원문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계약한 조정지역 대상 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되고, 요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 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적용 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제로 보지 않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대개 보면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법률적 용어로 배우자가 되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자녀들이 있죠. 보통 보면. 그래서 배우자가 받는 양이 그 자녀보다 더 많죠. 그래서 지분을 따질 적에 소수 지분, 그 다음에 그 대지분 이렇게 나누는데,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대개 보면 배우자가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소수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록 소수 지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 위에서는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소수의 지분을 갖게 되면은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주택수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한번 이제 풀어놨는데,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로쳐 놓고, 상속주택이 새로 생겼지, 하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합 부주택자죠. 이건 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 또 풀어놓은 거 볼까요? 요지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 주택이라고 해도 그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 판정 시 비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해도 상속지분을 1주택 더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2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즉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는 상속주택은 물론 비록 상속지분을 소수 보유하여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서 상속지분 1주택 보유자를 1세대 2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골자고,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봅시다. 한번.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도 실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역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 그거를 채웠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 이런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내든지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밖이든지 하여튼 상속주택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게 되면은 1주택자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규정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상속주택이 어디서 취득했다는 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말한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비록 조정 대상 바깥에 있는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설계를 할 때는 이거 1가구 2주택이구나 이렇게 해서 세금 양도세를 설계해야지만이 나중에 착오가 없고, 그게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는 경우는 비과세 받으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되고, 다만 2017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2017년 8월 2일이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이라도 체결했으면은 그때는 이거 생기기 전이니까 소급하면 안 되죠. 소급하면 안 되니까 그때 거는 인정해 주겠다. 옛날같이 인정해 주겠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해당 주택의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을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보유한다는 얘기죠. 이게 부정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들이 주로 보면은 분명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을 깔아서 확실한 긍정을 만들어 놓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질문한 사람, 국세청에다 질문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뭐 여기 이제 84년에 공동 상속으로 소수 지분을 취득했고, 2011년에 어머니도 사망으로 공동 상속 주택 지분 추가 취득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우는 그 자녀가 상속 지분을 다 취득한 경우거든요. 이제 이게 2011년도인데 2015년도에 이때 화성시에 있는 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분양권을 계약했으니까 2017년도 8월 2일 이전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건 무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2015년 9월 16일 여기 공동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분양권 하나. 그러다가 2016년 10월 6일 화성시 산척동에 B주택 분양권을 또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2개가 됐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일이 2017년 8월 2일이거든요. 근데 2017년 10월 31일 A주택 잔금 청산하고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 A주택을 먼저 산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취득한 거예요? 계약은 2015년에 했지만 실제 취득은 2017년도 10월 달에 한 거죠. 기준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이미 2015년도 요 날 그 기준일보다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그 B주택이 2018년 12월 B주택 준공 예정인데 이거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여기서 지금 분양권이죠. 분양권인데도 이쪽에 지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것 같아요. 화성시가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자료서 봐야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상속주택 지분 있죠. 요거 2010 다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 내용에서는 상속주택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질의 내용, B주택을 취득 후
이제 자, 요거 2018년 비주택 준공예정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준공됐겠네요. 그죠? 요거 준공해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기간.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다가 취득은 이때 했지만 계약을 기준이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 종전 규정을 해서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설명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을 과세하지 않는 거를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파산 선고, 대통령 호소, 농지 교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이 가지고 이 부수토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수토지는 어떤 그 주택이 그 대지를 깔고 앉아 있죠. 근데 깔고 앉아 있는 그 대지 건평이 있어요. 보면은 건평이 있거든요. 그 건평에 도시 지역에선 5배까지 토지에 포함된 거로 봐주고, 그 다음에 10배까지는 그 도시 외 지역에서는 농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10배까지는 주택에 딸린 같은 부수 토지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요 3번 여기 해당하는 거, 요런 거에 해당하는 가나다 여기 있죠. 요거 것들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 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해가지고 여기 그 설명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세대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보유기간 2년.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이제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한을 받지 않는 이건 또 별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그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 여기서 읽고 넘어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 이런 거 나와 있죠. 보면은 뭐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거나 이래가지고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판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여기 보면은 수용되는 경우 그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양도세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 세대원이 다 해외로 나가면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비과세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가요? 주택 비과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그런 거고, 뭐 취약 이런 거 나오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국내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그 내용이죠. 기준일 이전에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 분양권 계약했잖아요.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분양 계약서를 복사해서 양도세 신고세 같이 내게 되면 인정해 주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의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취득한 것들은 기준 이전에 그 계약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내용들 뭐 2017년 8월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요런 걸 요거 발표한 시점이 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날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 아까 그 화성시가 있나 볼까요? 그쪽에 화성시 들어가네요. 그죠? 네, 화성시도 여기도 아까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규정 및 행위고, 그리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전에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해가지고 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 요거 좀 전에 얘기한 얘기죠. 저거, 여기 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취득하여 인시형.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미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공동주택 소유주의 주택수에 계산해가지고, 상속이 아닌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한 주택을, 일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가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하나 뭐 공동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공동으로다가 주택을 하나 샀으면 세 명이 한 주택의 공동 소유자죠. 이 사람들은 비록 3분의 1 지분을 가졌지만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못 받아요. 이거 주택이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동 상속주택에 대해서 나오죠. 공동 상속주택은 여기 보면은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그 원래가 이렇게 안 본다 그랬거든요.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주택 팔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본문 맨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고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수에 집어넣는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상속 그 지역 바깥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정지역 바깥에서 있는 경우에 그때 이 규정이 아마 바깥에 있는 주택, 상속주택이 아마 그때 금액으로 규정되는 건데 제가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은데 3억 원을 기준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조정지역 대상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영향을 끼치고 3억 원 이하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요거는 확신하면 안 되고 다만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데, 여기 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기 국세청에서 제가 갖다가 놓은 건데, 지금 위에 한 말하고 여기 요 말하고 이 말하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말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어떤 뭐가 변화가 일어난 건지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저도 모르겠고 여기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 말을 빼고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석할 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문맥만 가지고서 요 내용하고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뭐 유사 사례 가지고 뭐 나온 게 있네요. 보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 그거 내용 나온 거고 주택법 요거 볼까요? 주택법 63조 2 한번 볼까요? 여기 뭐가 나오나? 여기 보네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한 거예요. 주택법 제 63조 2 요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2년 교성은 소득세법 요거는 양도세 과세하는 요거 1세대 일시적 2주택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참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여기 지금 봤지만 요 내용은 여기 그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 키워드를 치시면은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 잘 뜨거든요. 요 블로그 요거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요거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고.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비록 소수 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똑같은 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상속주택은 하여튼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매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가 원칙이고, 아마 나중에 이제 투기가 없어져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제 상속주택은 소수 지분이든 큰 지분이든 상속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조정 대상 지역은 특례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질 거거든요, 내용 자체가. 근데 원칙은 상속주택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주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팁 있죠? 그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 개시일이라는 그 용어는 그 피상속권자가 사망한 날, 그죠?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양도가액이 많이 차익이 나고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과세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원리는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종전에 매매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매매한 것을 사례가액으로 보아서 양도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그런 세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내가 상속 받아가지고 상속 받았으면 상속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속 신고 안 해도 일단 세법에서는 상속 신고는 안 했지만 상속 개시일 날 상속이 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의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돌아가신 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날 이제 상속한 날, 그럼 상속받은 게 뭐 아무리 그게 적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공시가액으로다가 상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팔게 되면은 공시가액은 신고한 가액이 공시가액이 아니라 매매한 사례가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 가격과 산 가격이 동일하면 양도차익이 발생 안 하죠. 그럼 양도세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원리로다가 6개월 안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아마 이 내용이 몰랐던 분들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양도 차익이 큰 그런 것들 있을 때는 요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6개월 안에 처분하게 되면은 상속세는 물지 몰라도, 취득세는 물지 몰라도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하면 사실 국가 세금을 거치는데 좀 불편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절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요거 하시게 되면은 상속주택 받게 되면 이런 조치 취하게 되면은 상당히 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강의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